전라도 지역으로 가서 백성들을 모으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런데 신라의 많고 많은 땅 중에 왜 하필 전라도 지역이었을까요?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리도 잘 알고 자기와 뜻을 함께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견훤이 전라도 지역에서 비장으로 근무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견훤은요, 사람들 앞에서 야심찬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백성들의 피로 배를 채우는 관리들 없애고 백성들이 편하게 사는 나라 이룩합시다. 자, 그리고요, 관리들에게 빼앗겼던 그 창고의 곡식을 풀어가지고 굶주린 농민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견훤은요, 백성들을 위한 정책 말고도요, 전라도 주민들의 심리를 제대로 공략합니다. 전라도가 옛 백제 땅이었잖아요. 그 백제를 누가 멸망시켰어요? 그 백제를 신라가 멸망시켰어요. 그렇죠, 신라. 그래서 백제인들은 신라에 대해서 반감이 있다 없다? 있죠. 있다. 오케이. 있죠. 그걸 이용했나? 그렇죠. 이걸 견훤이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신라가 아닌 백제에서 살게 해주겠다면서 백제인들의 그 반신라 감정을 전략적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그렇게 3년간 열심히 기반을 다져나간 견훤. 이때 견훤이 모은 사람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50명? 아닙니다. 이르는 곳마다 메아리처럼 호응하여 무리가 5,000명에 달했다. 무려 5,000명. 견훤을 따르는 군사의 숫자가요,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게다가 군사들 실력은요, 나날이 강해져 갔고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한 군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견훤은 5,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명실상부 지방 호족이 되었던 겁니다. 기세가 너무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드디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이 견훤. 자, 견훤에게는 어떤 포부가 있다고 했죠? 왕이 나라를 되고자 하는 그렇죠. 나라 세우기. 부패한 신라 조직의 반기를 들고 새 나라를 건국하겠다. 견훤은 고심 끝에 큰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탄탄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견훤은요, 전부터 노리고 있었던 바로 이 지역, 무진주 지역을 습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무진주면 잠깐. 무진주면 광주? 우리 빅골인디? 맞습니다. 무진주는 지금의 광주 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 네. 광주의 아들이잖아요. 예, 그 맞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원래 우와. 교수님, 근데 왜 광주였어요?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지역이잖아요, 광주가. 아, 그때도. 그리고 이 무진주는 옛날 백제 지역이었잖아요. 만약에 이 무진주를 손에 탁 장악하면 백제 유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무진주를 습격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원대한 뜻을 가지고 전남의 대표 지역인 무진주를 습격한 견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 대성공. 견훤은요, 격렬한 전투 끝에요, 5천여 명의 용맹한 병사들과 함께 무진주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우와. 자, 그로부터 8년의 시간이 흐르고 900년이 되던 해, 새 나라를 위한 초석을 다지던 견훤은요, 아주 중요한 땅을 얻게 됩니다. 바로 완산주. 완산주. 맞습니다. 지금의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아, 전주. 전남의 중심 무진주를 점령했던 견훤은요, 북상에서 전북의 중심 완산주까지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견훤이 완산주를 장악할 때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는 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들 이미 어떻게 돼요? 다 한 그렇죠. 거예요. 아니면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면 딱 이미 알아요. 딱 싸우기 전에 상대가 포기를 하죠. 맞습니다. 견훤이 백성들을 위하고 인재들을 아낀다는 소식이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완산주의 호족들이 스스로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한 겁니다. 아. 자, 이렇게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완산주에 결국 유혈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얼마 후 34살의 견훤은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마침내 후백제 왕을 자칭했다. 마침내 견훤이 완산주를 도읍으로 새나라 후백제를 건국한 겁니다. 신라 군대를 떠난 지 11년 만에 새 나라를 건국하겠다는 견훤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때 견훤은요, 즉위하면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자, 어떤 말이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무한한 영광과 기상을 가지고 사만을 주름잡아 왔었소이다. 그러나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고 선조들의 나라를 쳐서 멸망을 시켰으니 이 어찌 원통한 일이 아니겠소이까? 심히 이 완산에 도읍을 세우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분함을 씻으려 함이요.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여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백제를 멸망시켰으니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의 원한을 가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반신라 정책을 펼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견훤이 세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전에 후백제 왕. 아닙니다. 어? 아, 백제. 맞습니다. 백제입니다. 백제. 아,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그 백제, 네. 삼국시대 백제, 그 백제와 구별하기 위해서 편의상 후백제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지금 공부하는 저희들이 후백제라고 하지 그 그렇죠. 당시 사람들은 그냥 백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잠깐 실제 시험에 나왔던 금배쌤의 별의별 문제. 밑줄 그은 국가의 수도가 위치했던 곳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큰일일세. 견훤이 국가를 세우고 왕위에 올랐다는 건 백제의 부흥을 내세웠다지. 가 평양, 나 부여, 다 전주, 라 경주. 와 그러니까 이게 한국사는 항상 문제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 국가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국가는 이제 백제죠. 그렇죠. 오, 저희는 좋아요. 후백제라고 부르지만 오. 그 당시에는 백제라고 합니다. 우와. 네. 그런데 이제 지역은 이제 우리 전주 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가 되겠습니다. 정답. 야, 역시 네. 완벽한 해설이었어요. 대단하십니다. 자, 견훤의 건국으로 통일신라 시대는 저물고요. 한반도가 신라와 후백제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